그러니까 이 대답이 오늘 수업을 너무 열심히 받은 모양이죠? 여러분들 창의인재 맞죠? 네. 여러분들 중에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경기 창의인재 아카데미 이거는 우리 경기고등학교의 31대 교장 선생님이신 서장섭 교장 선생님 경기고등학교에 10년간 교장 선생님을 하셨어요. 69년에서부터 79년까지. 아마 여러분 부모님이 그때쯤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교장 선생님 그 유족 지인 이런 분들이 교장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재단을 만들었고 그 재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창의성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책임질 그런 인재로 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게 참여해서 학생부의 한 줄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모시기 힘든 분,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그 다음에 또 10월 달에 한 번 더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잘 듣고 들은 것을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경기고에 갔더니 학생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 이런 느낌을 드려야 되겠죠. 잘 듣고 질문도 하고. 잘 할 수 있습니까? 네. 예. 오늘 강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학평론가이신 최명식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큰 박수로 여러분 박수 소리 들으니까 오늘 강의 잘 들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해 주실 주제는 문학의 세계와 만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평론가님 환영하는 큰 박수 부탁드리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창의인재 아카데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예전과 달리 여러분은 오늘 조금 피곤하죠, 그죠? 예전에는 토요일에 했습니다. 토요일에 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 쉬는 동안 여기 창의인재 아카데미 학생들만 왔다가 내 강연만 듣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정규 일정을 다 소화한 거죠. 그러니 이미 조금 피곤한 상태, 이미 알고 올해 강의하는 여러분이 이미 피곤하다는 사실을 알고 강의를 작성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교재 나간 제목은 책 좀 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어떤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선 위와 구분선 아래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은 최초로 구분선 전과 구분선 후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죠? 코로나19입니다. 이게 뭐죠? 거의 혁명입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마스크 다 썼잖아요. 벗을 수 있어요? 지금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벗을 수 있습니까? 못 벗어요. 여러분이 카페라든가 혹은 어디 가더라도 벗을 수 있습니까? 못 벗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예전에 코로나19 전에는 마스크 쓰라 그래도 안 썼잖아요. 그리고 쓰라 그래도 이렇게 다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북한입니까?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도 나도 그렇고 다 써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슨 북한입니까?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근데 여러분은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학생들이니까. 그러면 성인 30대 40대 말 제일 잘 안 듣는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어떻죠? 다 쓰잖아요. 간혹 진짜 말 안 듣는 사람들 나이 많은 분들 뉴스에 올라오는 거죠. 마스크 안 쓰고 카페 이용했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죠.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는 혁명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죠?
완전한 변화. 완전한 변화. 그 이전을 기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나도 이제 2년째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마스크 사회입니다. 한때는 마스크가 없다고 난리가 났고 이제는 뭐 있다고 보니까 이제 백신이 없다고 난리가 났고 이 과정 중에서 여러분 학교는 어떻게 됐죠? 대학교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대학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그런데 정작 대학 아직은 여러분 2학년이죠. 그죠? 2학년이니까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되죠. 그죠? 그런데 경기고 학생 중 내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중에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생이란 어떻게 된 거죠? 2020년 1학년이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을 몇 분이나 만났을까요? 선배들을 몇 분이나 만났겠을까요? 동기들의 얼굴은 다 본 적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야, 그러니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들이나 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인서울이라고 하는 곳이나 등록 상태를 그래도 유지하지, 지방대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이 아니거든요. 온라인으로 듣는데 무슨 대학입니까 그것이. 그러니 환불해라, 등록금 내려라 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어떻죠? 명문대학조차도 이번에 서울대 통계 나왔죠. 학점 A 학점이 무려 60%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상대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언택트 시대, 코로나19 시대 학생들을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수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까? 그러다 보니 등록금 돌려달라는 말이 좀 무섭기도 하고 학점을 인플레해서 A 학점을 양산하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그냥 대면으로 수업했으면 B 학점, C 학점일지도 모르는데 A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조용히. 그러나 그게 무슨 대학입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전에 여러분의 선배들은 조퇴하기 무지무지 힘들었습니다. 결석 무지무지 힘들었습니다. 요새는요 간단하죠? 조퇴 안 해주신다고요? 기침만 몇 번 하시죠. 기침만 몇 번 선생님 앞에서 해보시라고요. 되겠죠? 따라서 그래도 잘 안 되신다. 한 가지 증세를 또 하면 되잖아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만약 그런데도 조퇴를 안 시켜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약간 액션이 들어간 거지만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확진 직전 혹은 확진 이후 난리가 나니까 무조건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가 막히구나. 이런 일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없었고 오로지 코로나19 이후에만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집에 많이 있었죠. 그죠? 학교 안 온 날도 무수히 많잖아요. 따라서 이야, 학교 안 가면 안 된다, 지각하면 안 된다, 조퇴하면 안 된다. 나이 많은 세대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금기가 코로나 시대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예 학교에서 오지 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태는 여태까지 학교가 갖고 있었던 엄청난 위력과 권위 무너질만 한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은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혁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 사회만이 아니죠. 사실은요. 어찌됐든 이토록 변할 수 있는가. 오늘 강의와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얘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이슈가 내가 3년 전서부터 경기고에서 강연했던 바로 오늘의 주제 창의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내가 그 창의 강의를 하면서 그 시대가 이세돌이 바둑 두던 시대였어요. 알파고가 뭔지 알죠? AI와 이세돌이 바둑을 두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경기고 강연을 앞두고 이세돌 뉴스가 또 나왔죠. 며칠 전에 뭐가 나왔죠? 이세돌이 인공지능과 5번을 싸웠는데 4번을 지고 4번째에서 한 번 이겼잖아요. 그것이 얼마에 팔렸다? 그게 오늘 뉴스였잖아요. 2억 5천만 원. 말도 안 되는, 그럼 말도 안 되는 가상화폐보다 더 말이 안 되죠. 아니 세상에 바둑을 둔 기보 그게 아니 뭐 형체가 있어야지. 아니 그게 형체가 있어야지 그걸 돈이라고 지불하지. 뭐 그걸 2억 5천이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여러분이
이세돌, 예, NFT라고 쳐보면 오늘 강의 내용에도 나옵니다. 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팔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일단 숫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로 직전에 AI가 전 세계의 직업군 720만 개를 없앤다 라고 돼 있었어요. 720만 개. 그 중에 누가 포함되죠? 의사, 변호사. 여러분 혹시 법률가, 법조계 가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의료계 가려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고 가라는 거예요. AI 때문에 7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면서 쳐보면 AI 변호사를 딱 치면 AI 변호사가 나옵니다. 곳곳에 AI들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확 당겨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AI 시대가 무엇인지, 4차 혁명의 시대가 무엇인지,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알고 대학에 가는 셈이 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기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의 그 수학, 물리 혹은 이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창의, 이 인공지능의 시대, 코로나 시대에 창의가 왜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날 삼성, 현대가 그동안 이 엄청난 기업이 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플랫폼 기업 카카오는 불과 물론 10년 됐다 그러지만 10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으니까요. 카카오를 알기 시작한 거는 3, 4년밖에 더 됐습니까? 따라서 이야 거의 이제 뭐 온통 카카오 TV, 카카오 뭐부터 시작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은행 하루마다 기업체가 생겨날 판이날 이게 바로 플랫폼 시대. 이것이 코로나 시대가 맞다는 쿠팡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집만 해도 내 차가 마트 보려고 그러면 힘들었는데 전화만 딱 하면 집 앞에 딱 배송.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이야 엄청난 시대에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의 강의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의가 왜 중요한가? 원래 중요했는데 코로나 시대, AI 시대, 이 시대에 창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것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인공지능이 갖지 못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가요? 창의가. 일단 여러분 창의를 지금은 본격적인 강의가 아니므로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제 교재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쪽 준비운동입니다. 교재 갖고 있죠? 3쪽 준비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한번 써보세요. 많은 시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창의적 사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례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도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은행이 있답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와, 스타벅스 안에 은행이? 말도 안 되는 컨셉인데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이 하는 업무를 되겠죠? 인어공주의 느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죠? 인어공주의 느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였죠? 아니 그걸 했고 인어공주를 딱 이미지를 보게 되면 느낌이 어땠냐고요. 이건 인어공주가 없죠? 여러분이 동화책에서 본 인어공주는 뚱뚱한가요? 날씬하죠. 막 눈이 서로 막 비대칭으로 달리고 막 그랬나요? 그죠? 아름답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어공주는 아름답다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아름답다고 누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는 그죠? 야,
쟤는 이게 아름답대. 쟤는 이게 아름답대. 쟤는 이러면서 왕따가 되겠죠. 물론 독창적인 예술가가 될 수는 있으나 이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죠? 좀 꺼림직한 사람이 되죠.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질문은 나하고 똑같은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인어공주라고 하는 이미지죠. 왜? 없으니까. 이거라고 있습니까? 없죠. 그림에 있는 거죠. 그럼 둘 다 없잖아요. 인어가 뭐죠? 인어요. 이게 뭐죠? 사람이잖아요, 이게요. 그죠? 이거는 뭐죠? 물고기잖아요. 그럼 인어가 뭔가 했더니 우와,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 이 물고기 자리에다가 짐승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은 사람, 반은 고양이, 반은 사람, 반은 쥐, 반은 사람, 반은 사자, 반은 사람, 반은 바퀴벌레, 반은 사람, 반은 송충이. 요새 여기 많겠죠, 그죠? 경기고 정말로 환경이 좋은데 소독 잘 안 하면 지난번에 가을쯤에 강의했을 때 버스 타고 오다가 뭐가 떨어졌는데 성추위 좀 살살 할걸. 살살 아무튼요, 반은 사람 반은 송. 아름답습니까?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마도 내 강의를 누가 흉내낼지 모를까? 나밖에 하지 않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가. 따라서 아니 놀랍게도 인간이 반 섞이면 전부 다 괴물 같은데 봤잖아요. 반이 섞이면 괴물 같은데 근데 여러분은 왜 동화책 읽으면서 인어공주를 아름답게 생각했죠? 혹은 동화의 일러스트를 그리는 모든 사람들은 왜 인어공주를 아름다운 이미지로 그려놨죠? 이상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쯤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출판사에 전화 걸어서 혹은 애니메이션 만화부터 시작해서 전화 걸어서 아니 반은 인간이고 반은 그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미지로 그려지는 겁니까? 라고 이의 제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안 했다고요. 이 그림은 바로 모르죠. 내가 르네 마그리트하고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니까요. 분명히 르네 마그리트는 이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것. 인어는 아름답다. 여기를 충격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보는 순간 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것들이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비로소 우리에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따라서 아무튼 어떤 의도로 그렸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죠? 르네 마그리트가 어떤 의도로 저걸 그렸을 것이다를 어떻게 알죠? 그러면 여러분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공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나 소설에서 조금 지금 거의 집중을 잘하고 있는데 조금 한두 학생이 집중을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저 힘드니까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만들어 온 강의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렇게 잘 들을 줄은 내가 모르고 진짜 힘들 것이다. 세상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중에는 나처럼 어제 3시에 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강의안을 열심히 만든 거예요. 아무튼요, 우리 1교시까지는 대단히 일단 내 강의를 조금 들어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하는데 편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시나 소설에서 이 시가 무엇을 표현했다를 알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였죠? 시나 소설에서 이 작품이 뭘 쓴 거야?
이거를 알려면 뭐를 알면은 근접하죠? 제목이죠.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라고요. 그죠? 동명이 이름 많아도 사진부터 가족관계까지 하면 여러분 딱 유일하게 한 명이고 나도 그러해요.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결혼할 때 다 유일무이한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름인 것이죠. 이름인 것입니다. 다시요. 여기서 힌트. 다시 오늘 뒷부분에 나올 거를 땡겨 오겠습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나올 거를 땡겨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주기 위해서 조그맣게 말한 이세돌 제4국 네 번째 바둑 그 기보 바둑의 첫 번째, 세 번째 이거가 2억 5천이 된 까닭이 뭐죠? 오리지널로 만들었답니다. 오리지널. 선생님 그 오리지널이 어디 있어? 오리지널로 만들었대요.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되겠죠? 따라서 그것도 오리지널로 만들 수 있다? 예, 중간에 보면 서울대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모든 해답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다시요. 그러니까 제목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름을요. 그러면 요 이름이 뭐라 그랬죠? 르네 마그리트는 집단적 발명. 다시요. 써놓으세요. 집단적 발명입니다. 집단적 발명. 어떤 느낌이 오나요? 그죠? 어떤 느낌이 오나요? 이거 진짜 발명인가요? 아니죠. 발명은 발명인데 어떤 발명이죠? 집단. 여러분 조선 500년 여자들을 힘들게 만든 거 그게 뭐죠? 유교, 성리학, 유교잖아요. 유교적으로 여성을 설명했잖아요. 유교적으로 설명하면 여자 정치하면 안 된다, 독서하면 안 된다, 집 밖을 나가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정의를 500년 유지했잖아요. 물론 400년이죠. 상종 이후니까 400년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정의가 믿어도 되냐고요. 르네 마그리트가 집단적 발명이라고 하는 순간 집단적 발명이 집단이 전 세계가 아니잖아요. 누구나가 아니잖아요. 역사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집단이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음모. 요새 한강 대학생들의 사건, 그죠? 예, 뭐 엄청난 진실은 없고 음모만 떠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라서 우리의 인어공주도 집단적 발명, 즉 누군가의 발명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오늘 2교시에서 시작될 읽어보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읽어보세요. 다시요. 시작. 담론입니다. 담론이 뭐죠?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토리 만든 거예요. 스토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어공주는 담론이었던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담론을 믿게 되는가 안 믿게 되는 것은 그 사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까 여자를 규정하는 조선시대의 정의, 집 바깥에 나가지 못한다, 남녀 7세 부동석부터 시작해서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담론인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믿었고 남자들은 다 믿었죠. 좋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안 믿고, 우리의 인어공주도 르네 마그리트에 의하면 인어공주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담론에 불과하다, 즉 집단적 발명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도움이 될 텐데, 자, 마무리할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엄마한테 혼나겠죠? 그거는 오늘 강연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에게 민감한 주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를 오늘 배웠죠? 무엇을 중심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선 이렇게 해요. 영화에선 이렇게 합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오늘 뉴스가 있어. 뭔데? 굿뉴스, 배드뉴스가 있거든. 뭐부터 말해줄까? 반드시
반드시 이때는 굿뉴스부터 듣게 만들어야 돼요. 되겠죠? 굿뉴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깨달았구나. 이제 성적 올라가는 것 좀 봐봐. 이야, 그래야지. 일찍이 그랬어야지. 근데 배드뉴스는 뭐니? 내가 오늘 경기고에서 꼴등했거든? 그렇죠. 어디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중심을 만일에 떨어진 것으로 보게 되면 엄마한테 혼나야 돼요. 그런데 중심을 올라갈 것으로 보면 칭찬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만 지나면. 이해하겠습니까? 이 사실은 다시요. 내가 어떤 일이 닥쳐도 다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3까지 가려면 대학 입학까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오늘 강연을 통해서 배운 게 뭐죠? 팩트가 어디 있냐고요. 변하는 걸. 3학년 돼보세요. 시험을 좀 많이 봅니까? 나도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3월고사, 4월고사, 5월고사, 6월고사 쭉쭉쭉쭉. 그거 다 연습이잖아요. 중요한 건 수능이지. 그런데 뭐하러 좌절을 합니까? 올라갈 일만 남은 거지. 다시요. 하나를 들여다볼 때 나쁘게 보면 배드뉴스가 돼버려요. 그러나 반드시 굿뉴스가 섞여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늘 강연을 정말로 지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정말 재밌었는 강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내도록 고맙습니다.